편의점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 하나로 냉방 난방을 같이 하는 거예요. 흰색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그냥 묶어서 이대로 버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살기 전까지는 몰랐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본의 겨울은 너무 춥다는 겁니다. 일본의 겨울 날씨는 한국보다 춥지 않거든요. 한국이 훨씬 추워요. 근데 일본의 집은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 1월인데요. 1월에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어도 전혀 춥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 사진은 2024년 1월 23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집이 너무 추워서 집에서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의 집에서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에어컨이 여름에는 냉방의 기능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 하나로 냉방 난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겨울에 에어비앤비로 일본에 숙박을 하러 갔는데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도 나온다. 또 춥다고 이걸 막 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틀었을 때 전기요금이 에어컨을 트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튼다고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을 제외하면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굉장히 건조해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것 같은데 겨울철에 정말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해하기 힘든 일본 부동산 문화입니다. 이 모든 집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 집에는 레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집 주인한테 저한테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통은 한 달 월세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보증금이면 이해하는데 내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월세를 지불을 하면서 저에게 이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하면서 주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쇠 교환 비용도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도 열쇠를 딱 받아서 이게 손에 이렇게 딱 잡아보면 손에 이제 쇠 냄새가 배일 정도로 냄새가 심한 열쇠를 교체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진은 제가 집을 퇴거하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퇴거 청소비를 냈음에도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나와야 합니다. 심지어 벽지에 스크래치나 자국이 생길 경우에는 벽지 전체를 교체할 돈을 물어주고 나와야 돼요. 살아보기 전까지는 정말로 알 수 없었던 부동산 문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 규정입니다. 일본은 아르바이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단 일을 하러 갈 때는 핸드폰 사용이 안 되고요. 핸드폰은 사물함이 있다면 사물함에 보관을 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다고 앉아서 쉬는 것도 안 됩니다. 한국은 편의점 같은 데만 가도 손님이 없으면 좀 앉아서 쉬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거나 틱톡을 찍는 경우도 봤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게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는 문화다. 접객을 할 때 그 접객 요구하는 그 레벨이 좀 높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손님이 오셔도 가끔 이게 핸드폰을 하다거나 뭐를 하고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오셨구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은 손님이 오셨으면 무조건 이라샤이마세. 손님이 나갈 때도 무조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런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에서도 해야 됩니다. 또 손님에게는 언어 사용도 엄격한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떼 쿠다사이,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손님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손님에게는 마떼 쿠다사이가 아니라 오마치 쿠다사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접객 용어부터 복장 규정 등 좀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 단위로 정산을 받잖아요. 일본은 분 단위로 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교통비 또한 일본은 지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 곳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교통비를 하루에 편도 4번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없어요. 퇴직금 또한 의무지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분들은 그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안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자전거 문화입니다. 일본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찰관 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줘요.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자전거 주차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 또 구청에 가야 됩니다. 구청에 가서 자전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전거를 등록한다고?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만 보면 감성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뭔가 뒤에서 쎄한 느낌이 들면 자전거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꽤 많고요. 여러분들도 남바, 신사이바시 이런 데 걷게 되면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의점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편의점에 있는 건 아니고요. 관광지는 치안이랑 관리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없는 편이고 좀 외곽 쪽으로 나가거나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은 대부분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데도 있고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이 찍힌 CCTV랑 범인의 신상 정보를 바로 공개를 합니다. 특히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나 경찰차에 타서 연행되는 사진을 많이 공개를 해요. 그냥 TV를 틀어도 나오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연예인한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겼다라던가 베란다에 걸려있던 속옷을 훔친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신상을 공개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일본의 부카츠, 동아리 문화입니다. 일본은 부카츠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보면 하나씩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다가도 단체 채팅방에 오늘은 부카츠 활동이 있어서 알바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들어가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직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진짜 동아리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일본 부카츠 검색만 해봐도 부활동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공부 관련된 동아리밖에 없었어요. 예체능 관련된 동아리는 무조건 진로를 예체능으로 결정을 한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문화였는데 이런 거 보면은 부카츠 문화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일본은 아날로그다. 일본은 느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아날로그적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주소 등록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은 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 가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그 집에 우편이 옵니다. 그 우편을 가지고 또 구청에 가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재직 증명서나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받으려면 구청에 직접 가야만 수령이 가능하고요. 또 한국은 이제 택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부재 중에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집 앞에 그냥 두고 가잖아요. 일본은 무인 택배 보관함이 없으면 택배가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돼서 돌아가던가 우체국에 보관이 되던가. 그리고 또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대부분 열쇠를 사용하고요. 결제 또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아날로그 문화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쓰레기 배출 방법입니다. 일본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도쿄 다르고 오사카 다르고 또 오사카 내에서도 무슨 구 다르고 무슨 구 달라요. 한국은 크게 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고 뭐 플라스틱, 유리, 캔 이런 걸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일본은 크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로 분리를 합니다. 배출하는 방법은 그냥 안이 보이는 하얀색 봉지에 쓰레기들을 넣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없었고요. 어디에서 구해도 상관없는 그냥 흰색 봉지였으면 오케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진짜 놀랐던 게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면 똑같이 그냥 흰색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그냥 묶어서 이대로 버려요. 똑같은 쓰레기장에. 그래서 약간 일본에
일본에 살 때 저층은 피해라, 음식점 옆은 피해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바퀴벌레랑 까마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본 문화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